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맛보기로 세계 2등 거래소죠. OKX의 BTC 일드 플러스라는 상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왜 활용과 보관의 균형이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비트맥시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콜드 월렛 아니면 다 사기다. 그러면 전 세계 스마트머니들은 우리보다 멍청해서 이더랑 BTC를 디파이에 수십억 달러씩 묶어두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오늘자 종합 디파이 TVL인데요. 151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멍청한 걸까요? 솔직히 불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 FTX랑 루나 사태 이후에 거래소는 이제 위험이라는 집단 트라우마가 생겼죠. 근데 현실은 그냥 뭐 대부분 거래소나 월렛에 두고 아무 활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사실 국내에도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를 한답시고 원금 보장, 뭐 최고 연 이자 16%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던 뭐 하루 인베스트가 있었죠. 얘네들은 경영진은 코인 약 70%를 특정 개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출금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특정 개인이 FTX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런 연유로 콜드 월렛이 권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콜드 월렛은 안정적이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좀 제로이긴 하죠. BTC 일드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BTC 일드 플러스는 VIP 전용 상품이에요. VIP 조건은 10만 불 이상을 예치하는 건데 100만 불 이상 예치해 놓고 있어서 2단계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그냥 BTC를 예치하고 있으면 연 1.98%를 준다고 했는데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현재는 1.82%고요. 그다음에 이자는 이제 매일 오후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시였나? 그때 들어오고 최소 예치 수량은 0.01BTC. 그다음에 환매 조건 같은 경우에는 10BTC 미만은 그냥 바로 리딤할 수 있고요. 10BTC가 넘어가면은 최장 7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으로 치면 VIP만 가입할 수 있는 특판 정기 예금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차이는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거래소 신뢰가 기반된다라는 점이에요. OKX 거래소 링크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실제 수익을 조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8.75개 약 한 106만 불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떨어져 103만 불 됐습니다. 하나로 한 14억 5천에서 15억을 기준으로 잡아본 건데요. 어, 일단 하루 수익 같은 경우에는 0.000476 BTC.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57.5불 정도 나오고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달로 환산을 했을 때 월에 1,700불 가량 나오고 이제 이게 1년이 되었을 때는 2만 1,000불, 약 2만 1,000불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세 기준이고요. 모든 금리는 테더로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게 되는 건 0.173 BTC 정도 되네요. 8.75개 기준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매일 소액이 들어오면은 이게 합산돼서 복리처럼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APR이 1.98%라 뭐 숫자는 작아 보여도 이게 실제로는 APY로 따지면은 2%가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말하는 원금 보장은 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고객센터에도 물어보고 VIP가 되면 1대1 담당 그 서포터가 붙어요.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이시스 트레이딩,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죠.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또 추가 수익을 낸다고 하고,
사실 메인 수익은 이 유동성 공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수료 수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인 대여 시스템이 생긴 건 비교적 최근이죠. 하지만 이제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세상에서는 랜딩 플랫폼, 그러니까 대출 플랫폼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세계 2등 거래소다 보니까 이렇게 프루프 오브 리저브,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어, 따지고 보면은 지급 준비율이 100% 이상이고요. 매달 이렇게 좀 보고서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도 106%가 넘고, 테더나 USDC 같은 경우도 100%가 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11만 6천 개 OKX 어카운트에 이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손실 없는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은행처럼 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OKX의 운영 신뢰라는 점. 그러니까 거래소가 정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에서만 원금 보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맥시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뭐 콜드 월렛이 아니면 다 사기다. 맞습니다. 자기 키로 보관하는 거는 이제 맥시들의 기본이죠. 하지만 모든 코인을 월렛에 묶어두면 현금 흐름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걸 싫어하고요. 반대로 리드 플러스의 일부를 넣게 되면요. 매일 BTC가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게 5년, 10년 누적되면 단순 보관과 활용의 격차는 훨씬 커지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이 단순 인플레 해치용 상품이라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가치 저장 수단의 확장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콜드 월렛은 안정성을, 그다음에 뭐 온체인이나 아니면은 거래소의 일드나 언을 활용하는 거는 활용성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디파이에 묶여있는 TVL은 약 76억 달러입니다. 7.6빌리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이 아니라 뭐 기관급 스마트머니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24시간 기준 데이터만 봐도 뭐 체인 수수료가 50만 달러, 그다음에 토큰 인센티브가 1억 1천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앱 수익이나 수수료도 수만 달러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단순히 뭐 몇몇 용자들이 돈을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고 BTC마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콜드월렛만 외치는 건 솔직히 조금 시야가 좁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님들이 아는 세계는 사실 매우 좁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단점을 짚어볼게요. 장점, 원금 보호.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됩니다. 그다음에 매일 이자 지급, 그다음에 APR 1%에서 3% 수준으로 안정적, 그다음에 꾸준한 현금 흐름 기대 가능. 제 기준 14억으로 이 시세만 유지해준다 해도 연에 한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거죠. 단점, 수익률 자체는 낮습니다. 다만 해당 그 베이시스 트레이닝,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스테이킹으로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안 그러면은 또 다시 이런 하루 인베스트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률이 납득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둘째로는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대한 비공개입니다. 물론 뭐 어떤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구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뭐 특정 랩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 뭐 베이빌론이나 LBTC나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어떤 종목 간의 갭을 먹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또 납득할 수 있는 게 거래소도 이윤을 남겨먹는 곳이라다 보니까 자기들이 VIP 자금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솔직히 뽀찌로 한 0. 몇 프로 먹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내 다 해주면은 고객이 다 해먹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래소 해킹과 파산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 해킹 파산이 되었을 때는 무력화가 되죠. 이거는 뭐 딱히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변경의 가능성.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이율이 계속 바뀌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 이율이 상시 변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OKX 기본 유저가 받는 심플런 이율이 1%이기 때문에 이 VIP 이율은 한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은 일반 유저와의 그 특별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풀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 못 넣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누군가 나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아까 은행의 예시를 들었죠. 인기 있는 정기예금 자리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이게 빈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심플런에 넣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정직한 자금 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해당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운용 금액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정된 풀 구조와 활용 전략 어떻게 활용하는 게 현명할까요? 뭐 사실 자기 마려운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답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이라면 뭐 7은 월렛에 보관, 2는 거래소의 유동상품, 뭐 심플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1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일드 플러스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일드 플러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OKX VIP를 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최소 10만 불 이상을 넣어둬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들에게는. 보관만 하면은 안전하지만 그 먹을 건 줄어들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수익은 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보관과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키스톤에 들어가 있는 수량이 있고 이렇게 온체인에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베이빌론이나 LBTC 아니면 거래소 이런 이벤트들을 참여하는 거에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마트머니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마트머니가 디파이에 수십억을 넣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리스크와 리턴을 동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들도 분배해서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리를 하자면 BTC 일드 플러스는 원금 보장이랑 뭐 안정적인 수익을 내세운 VIP 상품이고요. APR은 낮지만 하루 단위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조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솔직한 말로 하루에 8만원씩이면은 맛있죠. 다만 이제 거래소 신뢰라는 조건이 붙는 만큼 맹신은 금물이고요. 전략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BTC 일드 플러스의 구조랑 콜드 월렛의 강박을 조금 넘어선 활용 전략을 이야기해 봤고요. 많은 분들이 왜 저한테 거래소에 그렇게 비트코인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에 대한 답이 조금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거래소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